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원광 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학과는 부동산 및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지식은 물론 특성화된 재테크와 세테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차 모집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입학 문의는 1588-2854입니다. 1588-2854입니다. 모든 세법은요,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합니다. 무려 세금이 1억 5,300만 원이 나왔어요. 양도소득세가. 혈압이 오르지요.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게 생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도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입니다. 실수로 양도소득세를 억 단위 이상 세금을 납부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의 그 성동구에 사는 사람인데요. 2018년도에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어요. 2017년 8월 3일인데 그 이후에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되겠죠.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것은 2023년 1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지식이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 이후에 집을 샀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을 팔면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주택을 팔았습니다. 5억이 샀어요. 2018년도 4월에 5억에 사가지고 2023년 지난해 7월에 1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7월 달에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이 없는 걸로 비과세 신고를 했지요. 그런데 세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무려 세금이 1억 5,300만 원이 나왔어요. 양도소득세가. 그러니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혈압이 오르지요.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 이유는 이 사람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업무용으로 알고 임대 등록도 하고요.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가 사무실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어도 주거용이고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주거 목적이면은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전기도 쓰고 전기수도 가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이용 상태에 따라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이 아니고 누군가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사실상으로 확인합니다. 사실상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그런데 세입자가 업무용이 아닌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을 한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설령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먹고 자고 주거용으로 사면 그건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사실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려 세금이 1억, 양도소득세가 1억 5,306만 원이나 세금을 폭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주거용으로 쓰면 다 주택입니다. 그러나 이런 레지던스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생활용 숙박시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사무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고할 때 우리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세무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옵니다. 사실 확인하는 거지요.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 진술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무실을 썼느냐? 매일 여기서 숙식을 했다면 그건 주택입니다. 그래서 담당 그 세무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하는데 거기서 식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식생활. 그건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이야. 거기서 출퇴근을 했다. 먹고 자고. 매일같이 만약에 자가용이 있는데 그 자가용을 가지고 직장까지 갔습니다. 몇 킬로냐? 몇 킬로냐? 늘 거기서 왔다 갔다 했고 그랬다면 그건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입신고 안 했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은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1억 5천만 원 물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계산해 보는 겁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이 사람이 10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실지 취득가액은요. 성동구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5억에 샀습니다. 5억에. 그러면 원래는 뭐 여기에 취득세 등 또 법무사 서기료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 자본적 지출 양도할 때 들어가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런 건 생략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양도 차익이 5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아주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몇 년 보유했느냐? 2018년 4월에 사가지고 2023년 7월에 팔았으니까 2009년, 10년, 11, 12, 13 딱 5년 한 3개월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5년에서 6년 보유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2%입니다. 1년에. 그러면 2% 공제하지요? 그럼 5년이면 10% 공제하지요. 그렇죠? 1년에 2% 공제하니까 5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5년 이상 6년이니까 10% 공제하니까 양도차익의 10%니까 0.1입니다. 그러면 5억에 10%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4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무엇을 공제합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뺍니다. 얼마? 250만 원을 뺍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4억 4천 750만 원인가요? 4억 4,7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40%, 5억에서 10억은 42%, 10억이 넘어가면 45%입니다. 그래서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율이 40%를 적용합니다. 자, 40%를 적용하니까 1억 7,9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뭘 공제합니까?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누진공제가 얼마냐? 2,594만 원입니다. 그냥 공식입니다. 2,594만 원을 공제하면 뭐가 나옵니까?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1억 5,306만 원입니다. 1억 5,306만 원. 이 세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 계산법 두 번째 시간에 8단계 초과 누진세율과 차등 비례세율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는 세율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그 제 유튜브를 양도소득세 계산법 두 번째 시간을 꼭 들으시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1억 5,306만 원이니까 지방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10%. 그러면 1,530만 6천 원이 되겠죠. 그럼 합치면 얼마냐? 1억 6천 6만 6천 원이 세금이에요. 착각해가지고요. 자기 오피스텔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업무용인지 생각하고 그냥 깜빡한 거지요. 그런데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 안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공부상하고 관계없습니다. 모든 세법은요.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합니다. 공부상에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죠. 오피스텔이. 레지던스라든가 생활용 숙박시설. 그런데 이것이 업무용으로 써야 사무실로 보는 거지요. 주거 목적이라면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공부상하고 관계없습니다. 사실상 현황이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판 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원래는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야 되겠죠. 그래야 세금을 적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양도차익이 5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았으니까 지금 양도차익이 5억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1억 5,306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양도할 때는요 항상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시고 또 의심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